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 지역 온열 환자 수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대구의 온열 질환자 수는 1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 67명에 비해 50명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20명, 남구 13명 순이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연령을 보고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의 중위 연령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구의 인구는 총 236만 9천 명입니다. 5년 전에 비해 6만 1,000명 줄었습니다. 전국 인구 대비 4.6%를 차지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전년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 중구로 9.7%, 무려 8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남구는 5천 명이 줄면서 전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감소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체 인구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 연령은 대구는 47.8세였습니다. 1년 전보다 0.6세 늘어난 것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노령화 지수는 197.5,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7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도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1187.7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미혼 인구 비율은 28.4%로 전국 평균인 29.6%보다 낮았고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3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전체 19.6%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역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시민 가운데 아직 20만 명 정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남구 대명구동 복지팀의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남구 대명구동 한 주택가,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 장애인 가구를 방문합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쿠폰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안내하고 간암 치료 중인 어르신의 안부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민생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도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찾아와서 일해 주시는 것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 233만 5천 명 중 212만 5천 명이 4,225억 원을 신청해 지급률 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지급을 받았지만 대략 20만 명이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외부와 단절된 채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가족이 없거나 장기 입원 중인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신청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학교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교원단체 3곳이 고교 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원 3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학점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4,100여 명 가운데 86.4%가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도 3명 중 1명에 달해 깊이 있는 수업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교사들은 현재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 수요가 아닌 교사 수급이 더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학생 수가 아닌 개설 과목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십시오.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면 교원을 증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수학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습니다.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돼야 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취율이 미달인 학생의 경우 일주일 수업 시간의 5배만큼 별도 수업을 해야 하는 미이수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수 때문에 대책 없이 졸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출석 일수를 현실적인 졸업 기준으로 삼되 기초학력 학생이나 위기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 제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당국이 직접 마련하십시오. 고교 학점제에 따른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도 교사들에겐 고충입니다. 응답자 90%가 학생부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고교 학점제 특기 사항의 과도한 분량 채우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로 다 교과를 지도하게 된 선생님들은 그 부담이 2배, 3배, 4배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선생님들을 소설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세트 기재로 인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까지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원 3단체는 고교 학점제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교육청이 사제가 동행하는 해외 독립운동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에 이르는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에 나선 건데요. 교사와 학생 모두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 낯선 건물 뒤로 금세라도 마을 주민이 인사를 건넬 것 같은 고즈넉한 골목길 풍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와 활동한 역사적 근거지라는 설명을 들으니 왠지 모를 뭉클함과 먹먹함이 느껴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수통과 도시락 형태의 폭탄을 지니고 일본 수뇌부를 향해 거사를 치른 역사적 장소 훈코우 공원. 2발을 내딛고 눈을 감으니 마치 거사를 치른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을 만나 폭탄 이야기를 나누고 유서를 썼던 곳이 이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건물 안에 서 있으니까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여기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북 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충칭까지 5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독립유공자 후손과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등 37명이 교사와 함께 순례길에 올랐는데 상해 임시정부 첫 청사를 비롯한 김구선생 피신처와 광복군 사령부 등 중국 4개 도시를 탐방해 독립운동의 궤적을 함께 걸었습니다.
문서나 혹은 이제 매체로만 보던 이러한 유적지나 여기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직접 교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현장 강의 들으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짧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한 게 많은데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직접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많은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정을 따라가는 순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온 경북교육청.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경북만의 특화된 교육 행사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교과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걸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순결을 느끼고 조상님들의 의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경북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성과 공유회를 열고 참가한 순례자들과 나흘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독립운동길 순례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선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 이육사 선생의 육필원고와 친필엽서는 물론이고 선생의 작품과 정신을 재해석해 제작한 현대미술가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 공기처럼 보이는 작품.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육사 선생의 시가 쓰여 있습니다. 강용면 작가의 작품으로 선생이 17번의 체포, 투옥, 구금을 당할 때마다 자식의 무사함을 기원하며 고봉밥을 지어 조왕신에게 올리던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께 감사함을 표현했을 이육사 선생을 생각하며 그릇에 시를 얹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뛰어난 서화가이기도 했던 이육사 선생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육사 선생이 가족 친지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엽서, 선생의 육필 원고 등 34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귓병이 나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경주 불국사를 다녀왔다는 등 30대 청년 이육사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상황을 표현한 시 편복, 시대의 격동과 긴박한 감정이 담긴 시 바다의 마음은 이육사 선생의 친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육사 선생님이 친필 원고로 남긴 유일한 작품 중에 하나인 편복입니다. 편복은 박쥐를 뜻하고 있으며 어두운 동굴에서 서식하는 박쥐에 빗대어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과 함께 바다의 마음과 2018년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옆 전시실에서는 이육사 선생의 광야, 꽃, 화초 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내놓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떠오르는 이 작품은 김호석 작가의 육사의 뼈라는 작품입니다. 이서의 작품은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를 자신의 필체로 담아낸 김양동 작가의 청포도입니다. 전시관엔 이 작품들을 포함해 현대미술가 3명의 작품 26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우리 지역이 지닌 역사적 인물과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전시와 공연 제작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감동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육사 선생의 일상이 담긴 자료와 현대미술가의 관점으로 이육사 선생을 표현한 작품들은 오는 23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 광안리 해수욕장에 7월 한 달간 16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주말 드론쇼와 바다 영화관 등 밤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1000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인기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가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드론이 그려낸 캐릭터들은 백사장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수영구는 8월 말까지 캐릭터 포토존을 운영해 비서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파리 유입 방지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광안리로 만드는 데 일단 주력을 했고요.
나머지 야간 행사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트렌디한 곳에서 좀 더 인생샷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에게 특히 호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광안리는 밤이 더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불립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과 8월, 주말 밤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해변로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그 자리에 다양한 공연이 열려 피서객과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에서는 바다 영화관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한 차례씩 바다를 배경으로 300석의 극장이 열립니다. 네, 일단 날씨가 더운데 광안리 대교 보면서 바다 수영해서 너무 시원하고 다음에 드론쇼도 꼭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수변공원에서 회사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마켓도 많아서 근처 둘러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스케이트보드 페스타, 전국 스탠드업 패들보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7월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은 1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계속하면 8월 말 기준으로 500만 명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밤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며 여름철 광안리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구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비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회사인 빌사부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 임대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65% 비율을 차지하면서 전세 3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월세 비율이 43%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5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58%로 오르는 등 대구 지역 월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사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난 데다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20대 경비원이 제지를 하자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10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과 수익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2024년 개별 매출 기준으로 대구 100대 기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은 38조 7,872억 원, 고용 인원은 4만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3,879억 원, 고용 인원은 400명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총 매출액은 4.9% 줄었고 영업이익은 33%, 당기 순이익은 35.6% 감소했습니다. 대구 100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54개, 도소매업 18개, 건설업 13개, 부동산업 10개사이며 전년과 비교해 도소매업 3개사, 제조업이 1개사 줄어든 반면 부동산업 4개사가 늘었습니다. 요즘 춤에 빠진 분들 많으시죠. 스트릿 댄스나 클래식 무용으로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무용수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대 위에서 몸으로 말하는 이 춤 예술이 이젠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구는 예전부터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던 무용의 도시였습니다. 대구 안에만 여러 개의 무용단이 있는데요. 이번 8월엔 그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 속속과 함께 5가지 무용 공연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무대는 국제적인 무용 교류의 장, NDA 국제 무용 페스티벌입니다. 한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홍콩 등 9개국에서 무려 23편의 무용 작품이 대구로 모이는데요. 수성 아트피아 극장 무대는 물론 로비 공간에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눈 닿는 어디에서든 펼쳐집니다. 그리고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처음 무용을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시립무용단이 주최하는 아시아 현대무용축제 댄스 나우 인 아시아 DNA 페스티벌입니다. 대만, 일본, 한국의 무용단이 한 무대에 서고 즉흥춤,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춤을 진심으로 탐구하는 고민의 장이기도 하고요. 각 나라가 준비한 메인 공연은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몸으로 소통하는 축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행사인데요. 춤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 끝을 같이 상상해봐도 좋겠죠. 세 번째는 대구 청년 무용가들이 직접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에 오르는 대구 춤 페스티벌입니다.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까지 각기 다른 장르의 시선과 움직임이 하나의 공연에 담겨 있습니다. 신진 무용수들에겐 뜨거운 고민을 펼칠 무대가 될 거고요. 관객은 그 새로운 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열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구춤의 오늘과 내일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기회,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8월 21일입니다. 네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는 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피버입니다. 범 내려온다로 전 세계를 흥으로 강타했죠. 조선시대 마당놀이에 더 신명나는 테크노 사운드를 얹고 무용수들과 DJ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관객도 함께 즐기는 주인공으로요. 힙한 국악이 궁금하시다면 피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식한 발레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 발레 갈라 콘서트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지젤, 돈키호테, 빈사의 맥주같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명작들이 세계 무대를 누빈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움직임으로 펼쳐지는데요. 부드럽고 절제된 몸짓,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발레 공연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 8월 30일에 열립니다. 어떤 공연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모든 무대, 예술이 다 그렇지만 춤은 정말로 무대에서 직접 가까이 봤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눈과 귀가 한 번에 움직여야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우리 본능적인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말하다 보니까 춤은 정말 영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중에 무료 공연도 많으니까요. 여름 지친 몸을 춤의 에너지로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